명언 속 인생. 넬슨 만델라 편.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이기거나 배우거나 둘 중 하나다. 1990년 2월 1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빅터 버스터 교도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71세였습니다. 27년 만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는 44살이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나올 때는 자녀들이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도 있었습니다. 그 27년 동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감옥 문을 나서는 이 남자의 표정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들어 하늘을 향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넬슨 만델라. 27년을 빼앗기고도 용서를 선택한 남자. 그리고 그 선택이 한 나라를 어떻게 바꿨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18년 7월 1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은베조 마을에서 롤리흘라흘라 만달라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넬슨 만델라라고 불리게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템부족의 추장이었습니다. 롤리흘라흘라라는 이름은 코사어로 말썽꾸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예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선생님이 영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넬슨. 그 이름으로 세상이 그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만델라는 템부족 왕가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포트에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흑인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가 퇴학을 당했습니다. 말썽꾸러기라는 이름값을 했던 셈이죠. 요하네스버그로 올라온 만델라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법률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흑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절 만델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분리 정책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아프리칸스어로 분리라는 뜻입니다. 흑인은 백인 구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같은 버스를 탈 수 없었습니다. 같은 화장실을 쓸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해변에 갈 수 없었습니다. 흑인은 이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려면 백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델라는 이 시스템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폭력 저항이었습니다. 파업, 보이콧, 시위. 하지만 정부는 더 강하게 탄압했습니다. 1960년 샤프빌에서 비무장 흑인 시위대에 경찰이 총을 쐈습니다. 69명이 사망했습니다. 만델라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비폭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는 ANC 군사 조직인 움콘토 외 시즈웨를 이끌며 무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결국 체포됐습니다. 1964년 국가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만델라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프리카인의 투쟁에 헌신해왔습니다. 나는 백인 지배에 맞서 싸웠고 흑인 지배에도 맞서 싸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이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기를 원하는 이상이지만 필요하다면 내가 죽을 준비가 된 이상이기도 합니다. 사형이 아닌 종신형이 내려진 것이 이 발언 덕분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델라는 케이프타운 앞바다의 로벤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섬의 감옥이었습니다. 그의 감방은 2.4m 곱하기 2.1m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기상했습니다. 석회 채굴장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석회 먼지가 눈을 손상시켜 훗날 만델라는 밝은 빛에 눈이 약해졌습니다. 가족 면회는 6개월에 한 번 30분으로 제한됐습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편지는 6개월에 한 통. 신문은 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27년 동안 만델라가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 템비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에블린과 이혼했고
두 번째 아내 위니는 그를 기다리다 스스로 무너져갔습니다. 딸들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공부했습니다. 통신교육으로 법학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감옥이 대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가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바꿀 것인지. 27년의 감옥이 만델라를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 2월 11일 만델라가 감옥 문을 나서던 그날, 전 세계가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27년을 빼앗긴 사람의 분노. 당연히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인 정부에 대한 복수를 선언할 것이라고. 하지만 만델라가 한 첫 번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분노를 놓아버렸습니다. 분노를 들고 나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가 용서를 선택한 것은 나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만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살아남으려면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복수는 또 다른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이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모두 투표할 수 있는 선거. 만델라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의 나이 75이었습니다. 취임식에서 만델라 옆에는 그를 27년 동안 가뒀던 교도관들이 특별 초청 손님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델라의 방식이었습니다. 만델라의 이야기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만델라입니다. 만델라는 세 자녀를 뒀습니다. 큰딸 마카지웨, 아들 템비, 작은딸 마카지웨. 감옥에 들어갈 때 아이들은 어렸습니다. 나올 때 아이들은 이미 중년이었습니다. 아들 템비는 1969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델라는 아들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델라는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내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딸들과의 관계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고 가석방된 뒤에도 정치활동으로 바빴습니다. 큰딸 마카지웨는 나중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나에게는 부재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말이 만델라에게 얼마나 무거웠을지. 만델라는 이 아픔을 회고록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치활동에 가족을 희생시켰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후회입니다. 세상을 구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이 만델라를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대통령이 된 만델라가 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저질러진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방식이 특별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대신 진실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왜 용서합니까?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혀 있어도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직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위원회가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가해자가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위로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없었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내전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완벽한 정의보다 가능한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만델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이기거나 배우거나 둘 중 하나다. 27년 감옥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도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도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배운 것이었습니다. 만델라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델라는 두렵지 않아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아서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가 복수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델라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무엇을 빼앗겨도 태도만큼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 27년을 빼앗겼지만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태도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겼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는 태도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만델라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으니까요. 2013년 12월 5일 넬슨 만델라는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장례식에 왔습니다. 오바마, 클린턴, 카터, 카스트로, 무가베. 평생 적이었던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델라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내면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 삶에도 감옥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하지만 만델라는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그 안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기거나 배우거나 패배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